50년 주담대 이야기를 해볼게. 기사들이 많이 떴죠. DSR 40년으로 적용을 한다 라고 했는데 한도 조금 줄어드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 50년 주담대가 규제를 받게 된 이유는 한 달 새 3조 가까이 급증을 했기 때문이죠. 이 중에서 요때 여기서 확 늘어난 것은 거의 이제 막차 타는 수요들. 뭐 때문에? 34세로 나이 제한 하겠다고 하니까 막차 타는 수요들이 몰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새에 3조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주담대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7월에. 그리고 8월에도 주담대 증가폭은 거의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50년 주담대가 저렇게 늘어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상반기 때 특히 주담대가 늘었던 4에서 6월 사이에는 가장 기록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특례보금자리론이고 그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50년 주담대가 3조나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데 사실 받는 게 미친 짓이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표가 나오죠. 3년 동안 갚으면 대출 잔금이 얼마나 줄었을까? 4억 5천만 원 빌려서 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갚는데 36번 갚아도 대출 잔금은 1000만 원도 줄지 않고 그 다음에 3년째 이제 98.5, 5년째는 97.5 그래서 10년이 돼도 94.2%고 그래서 10년 갚아도 6%밖에 줄지 않는다. 그 다음에 10%를 줄이는데 15년 갚아야지 원금 10%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사놓고 강제적으로 갚는 게 저금하는 느낌으로 돈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셔라. 일단 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 주담대 딱 보면은 그 이야기도 안 통하죠. 저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떼간다. 200만원씩 36회 차면은 7,200만원 갚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원금이 까이는 건 1000만원도 안 된다. 그래서 20년 갚아야지 15% 정도 줄고 30년 갚아야 이제 68.8% 그래서 37년 9개월 정도 갚아야 이제 절반 정도 갚는다 라고 했으니까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미친 짓인데다가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다? 지금은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를 들어 저점에서 받는다면은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경제도 괜찮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만한 상황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받아서 집값이 올라갈 것을 고려를 하고 받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받겠죠.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50년 주담대는 차주가 갚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갚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봉리로 적용되는데 주담대는 단리로 갚기 때문이다. 주담대 단리 맞아요? 진짜 답답하죠. 단리로 갚으면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신 분이죠. 복리 계산 배우잖아요. A 1 플러스 R에 N제곱 분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X 1 플러스 R에 K 해가지고 요 X가 한 달에 갖는 값이고 이게 복리 계산 아니에요. 당연히 복리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3%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25년마다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되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00만원 버는 사람은 25년 뒤에 800만원 이상을 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영향은 오차는 있겠지만 2배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낮더라도 집값은 더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 인플레이션 지나면 디플레이션 국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은 이유가 소비가 돌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소비가 돌지 않으니까 통화승수가 그만큼 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통화승수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구 감소가 나타내는 것들 부양비 증가로 인해서 소비 여력은 더욱 감소하고 그 다음에 통화승수도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연 3%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이라고 했는데 연 3%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높은 고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할 때 2014년 5년쯤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1.8% 정도 나왔어요. 월평균. 그러면은 이 정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 인플레이션 오면 집값이 올라요?
연 3%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면요, 그만큼 금리는 최소 3%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되니까. 지금은 부채 위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멈춘 상황이지만 디레버리징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금리 많이 안 떨어뜨립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한국은행에서도 직접 경고를 했죠. 1, 2%대 금리 안 온다고. 즉 3%대 금리가 계속 나온다는 소리고,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라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은 다 거짓인 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번에 특히 이번 폭등은 전세자금 대출에다가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오는 유동성으로 인한 폭등인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붙어가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도 저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다. 근데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일부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올라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면요, 돈을 안 번 사람이 없다. 누가 돈을 잃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또 부추기는 여론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플레이션 장이 벌어지니까 집값은 폭락했죠. 핵심은 인플레이션만큼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10배 가까이 집값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그 거품이 빠지고 나서 25년 뒤에 인플레이션대로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게 맞지만, 지금은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저런 수요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태반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대환을 많이 받았어요. 주담대 수요의 상당수가 신규 대출보다는 기존 차주들이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30년 주담대 받았는데 한 500만원 버는데 여기서 한 250만원 정도 나가서 버틸 수 있었다 라고 느껴졌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갈 돈이 한 300에서 막 320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50년 주담대로 갈아타면서 다시 월 납입금을 한 250 정도로 부담을 줄인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받은 거고, 요게 핵심이 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50년 주담대는 2조가 늘었는데 전체 주담대는 5천억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은 50년 주담대로 갈아탄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년 주담대 자체가 사실은 받으면은 미친 짓이었죠. 미친 짓이었고, 진짜 이 상황에서 연끌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을 했고, 지금 뭐 살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살아야 하는 지역도 몇 군데 없어요. 강남 3구 정도나 장난질 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저렇게 대환해가지고 버티면 10년 뒤엔 집값 오르겠지.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과거에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다. 그리고 저 주담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 제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 제한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40년 만기는 44세 이하로 하고 30년 만기는 54세 이하로 할 거예요. 아예 하려면은 몰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몰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40년 주담대를 내줘요. 근데 40년 주담대를 내주는데 한 50세가 40년 주담대를 받아 90세까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주는데 65세가 됐을 때 일괄적으로 받는다. 그래서 아예 60세 이상, 우리나라 은퇴 나이가 60세니까 60세 이상 됐을 때 계속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갚을 수 있는 그 나이대까지 받고 그 뒤에 일괄 정산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저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에 DSR 산정 시 40년 적용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냐면은 뭐 이야기했을 때 뭐 전체 대출한 돈 상당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3,500만원 줄어든다 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 규제하는 것처럼 50년 주담대를 막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50년 주담대를 사실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은행권 부실을 가계 부채로 떠넘기면서 가계에서 천천히 오랫동안 갚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은행권 부실, 금융권 부실은 늦게 터지겠지만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오랜 기간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적으로 위험한데 50년 주담대를 받는 사람이 정말 위험해지는, 특히 이번에 3조, 저 3조에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과거까지만 해도 수신금리 인상 경쟁 막고 은행채 발행 자제해서 은행금리 떨어뜨리고 예대금리에 인위적 개입해서 관치 소리 듣고 3%대 특례 보금자리론 풀고 여기에 이제 50년 주담대 이런 것까지 내줬는데, 왜 7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고 왜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일시 반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 정부가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50년 주담대 인뱅 정책 보기지 집중 관리한다고 했고 지금 다 영향받고 있습니다. 인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무주택자들만 돈 빌려준다고 하죠. 그 다음에 50년 만기는 이야기한 대로 나이 제한, 그 다음에 DSR 제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례 같은 경우는 금리 한 차례 올렸는데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가계부채를 줄이는 스탠스로 바꾸고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50년 주담대 갈아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하락했고 뭐 코픽스 금리가 하락했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하락은요 보증 대출에서 빠진 거고요. 신용대출 금리나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즉 주담대나 신용대출은 부실채권이 나오고 불안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에 대해서 적금에 대해서 보증대출을 받는다든가 그건 돈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안전하니까 은행에서도 자금 조달할 때 편하니까, 그러니까 싸게 빌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기준금리 많이 내려와야 한두 차례밖에 안 내려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때만큼 금리가 낮아질 일은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요. 50년 주담대 DSR을 40년 적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문제냐? 갱신 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고정금리 하는데 50년 고정금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한 5년 정도 고정금리 하다가 금리 한번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런 갱신 시기에 LTV가 넘어가면서 초과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었고 LTV 60%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갱신 시기에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LTV 60%면 4억 8천이죠. 그러니까 이 차익인 1억 2천을 상환해야지 연장이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처럼 예를 들어 50년 주담대를 50년으로 DSR을 받았어요. 근데 갱신 시기에 모든 50년 주담대에게 DSR을 40년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이제 원금 회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DSR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은 가계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하지만 디레버리징 해야 되고 갱신 시기에 원금을 조금씩 회수해가지고 DSR을 40%로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DSR을 적용하는 게 지금 당장 돈 빌릴 사람이 없어요. 사실 40년 DSR 적용하면 40년 받지 50년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건 뭐다? 저게 나중에 원금 회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50년 주담대 받으신 분들 지금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그런 건 대비해서 현금 모아두셔야 된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저런 가계부채로 인해서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심해지고, 내수 부진이 심해지는 건요 지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불황형 흑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시면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답은 다 나왔다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36개월 동안 7,200만 원 갚았는데 1,000만 원도 안 갚아져 있고 그 상황에서 집값까지 떨어져 있어 봐라 라는 거라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면은 2배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대출을 50년 주담대 뿐만이 아니라 다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동산은 유동성으로 뛰었는데 그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요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